반갑습니다. 학우 여러분. 색채 심리 상담사 과정을 강의하게 될 문주입니다. 타인의 아픈 마음을 경청하고 또 상담하려는 여러분들에게 20강 동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색채 심리 상담사라는 과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나 정서도 예민하지만 분명히 이 시각적으로도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색채라는 것이 과학적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소 내용이 초반에는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우리 이과적인 느낌도 좀 많이 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제1강 오늘은 색과 색채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색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색은 그냥 빨간, 파랑, 노란색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색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해보던 일은 아니지만 색이라는 것은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뇌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빨강, 파랑, 초록 뭐죠? 네, 빛의 삼원색이죠. 그 빛만 사실 우리 눈이 감지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빛을 감지하고 그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왔을 때 뇌가 무슨 색이야? 라고 인식한 것이 바로 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미묘한 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한 초록인지 중간 초록인지 연두인지 밝은 노랑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멀리 있는 형상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노랑인지 초록인지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초록빛이 난다라고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별별로 뇌가 인식하는 구조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적 의미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저는 이 색이라는 한자어가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 인자에 병부 절자가 합쳐진 색이라는 이 한자어에는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쟤 참 색다르다. 저 사람 참 색달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얼굴 색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좀 다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색채는 결국 사람이 품고 있는 어떤 생각과 사회적 약속이라는 뜻을 품고 있겠죠. 자, 그럼 영어로도 한번 알아볼까요? 영어로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네, 컬러라는 단어인데요. 고대어에서는 셀, 커버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것이 나중에 COL로 모음만 바뀌었지만 커버라는 개념에서 뭐뭐 하는 것을 합쳐서 바로 컬러라는 단어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컬러라는 것은 덮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물체 속에 무언가가 들어있다, 숨어있다, 덮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빛이 들어오기 전까진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빛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우리 한국어나 이 빛과 관련돼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색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우리말 색 이름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흰색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나요? 아직 하얀색이라는 말이 좀 입에 딱 붙지는 않으시죠?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초록색과 하얀색에 지금 좀 익숙해져 있는데요. 사실상 2005년에 우리말에 하얀색으로 개정이 이미 되었다고 합니다. 녹색은 초록색이라고 하고요. 혹시 되게 좀 어린 자녀들 있으신가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크레파스 한번 열어보세요. 색연필이라든지 열어보시면 거기 색명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하양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양색. 흰색이 아니에요. 또 녹색이 아니라 초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한 우리말로 지금 색을 배우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
개정안을 보면은 색 이름과 색상 분류의 기본이 되는 기본색 이름을 기존의 유채색 10가지 색과 무채색 3개, 무채색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여기 있죠. 무채색, 하얀색, 회색, 검정색을 13가지 색에서 분홍과 갈색이 추가됐다고 네, 써 있네요. 그래서 분홍과 갈색을 포함해서 15가지 색을 확대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색으로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그리고 무채색 3가지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라고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색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색도 빛이 없는데 볼 수가 있나요? 너무 예쁜 개나리를 꽂아놨어요, 오늘 꽃병에. 근데 불을 다 꺼버리고 암막 커튼을 쳐버리면 개나리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빛이 없이는 우리는 이 색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기억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대상의 표면색에 대한 무의식적 추론에 의해 결정되는 색, 기억색은 실제의 색상과 다르다라는 써 있어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세요? 사과의 색은 뭘까요? 네, 빨간색이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게 막 들리는 것 같네요. 네, 사과는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사과가 빨간색일까요?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 자, 이 맛있게 생긴 사과는 실제로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색을 품고 있는 사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선명한 레드 컬러가 있죠. 또 여기는 무슨 색이죠? 네, 거의 뭐 머스타드 겨자색에 가깝고, 또 이쪽은 다크 오렌지에 가깝고, 또 맨 밑을 볼까요? 약간 브라운에도 가깝네요. 이렇게 4가지 색이 골고루 조합돼서 이 사과가 탄생됐는데, 우리는 모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사과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로 그 사과는 빨갛다라는 것이 이 기억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억색과 반대되는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현상색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색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상상, 사과는 빨갛고 바나나는 노랗고 하는 그 상상에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각에 앞서서 빛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시공간에 나타나는 바로 그 색. 그러니까 자, 바로 앞을 보실까요? 그렇죠. 이게 현상색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되셨죠? 그렇다면 6번째로는 색의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항상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상 변하지 않더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빛이 이렇게 되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열등과 형광등 아래에서 어떤 물체를 갖다 놔 볼까요? 자, 오늘 사과가 여러 번 출연하네요. 네, 사과를 백열등 아래에 형광등 아래에 놔둘 때 약간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카메라로 찍어봐도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백열등 아래에서 찍을 때와 태양광 아래에서 찍을 때, 또 약간 어두운 해질녘에 사과를 찍을 때 핸드폰만 봐도 우리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빨간색이라는 사과, 그 사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아주 맨 처음에 여러분 대답하신 것처럼 사과는 그냥 빨갛다 라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은 사실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색의 항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색채는 또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나 한번 볼까요? 합목적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합법칙적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목적 방식은
색채를 사용하는 방식과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 사용자의 주관적인 분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화가나 디자이너 같은 분들이 되겠죠. 뭐 색채가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한목적 방식에 의한 접근이죠. 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볼까요? 합법칙적 방식은 분광분포. 분광분포라는 건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그 분포도입니다. 따라서 분석 색채가 갖는 성질과 기능을 분석하는 말 그대로 과학적인 관점의 접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색의 개념과 접근, 색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색채 치료에 한번 개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치료라는 것은 컬러적 치유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어떤 불균형이 왔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몸 안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인간의 에너지가 입자와 파동의 에너지를 다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컬러를 만났을 때 어떠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현상을 야기한다는 바로 그 점에서 이 색채 치료가 착안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색채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색과 색채가 뭐가 다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색과 색채라는 거는 대동소이해요. 의미는 분명히 통하지만 우리는 색채의 심리사로서 색보다는 색채라는 단어를 많이 쓰도록 할게요. 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물을 판단하는 굉장히 그냥 물리적인 그 현상,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만을 뜻하고요. 색채라는 것은 우리가 지각한 그 개인의 바로 감정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도 보셨지만 색치료라고 하진 않죠. 색채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 치료는 어떠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일본의 색채 심리학자 스에가나 타미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은 다 쾌감을 추구한다. 쾌감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눈도 그 원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주관적이지만 예쁜 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각자 좋아하는 취향은 다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어떤 색이 시상하부에 전해지면 쾌감의 전달 통로인 어떤 신경이죠? A10 신경. 잘 기억해 두세요. A10 신경을 통과해서 뇌의 편도획으로 들어갑니다. 뇌의 편도획에 도달해서 어떤 감성을 일으키죠? 아, 좋다. 별로다. 어둡다. 싫다. 나쁘다. 이런 감정을 판단으로 이제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학보다 먼저 이 과정에 주목한 건 당연히 어딜까요? 그렇죠. 컬러 마케팅이나 광고. 광고들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얽힌 상태를 푸는 수단으로 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나 한번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송과 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송과 채라고도 합니다. 송과 채, 전도의 약간 앞부분에 있게 되는데요. 이 송과 채는 일상의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뇌에서 받아들이는 오감. 여러분 오감 다 기억하시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중에서 오감이 83%나 무려 83%나 차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시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컬러만 보더라도 90초 안에 우리 잠재의식이 딱 판단을 내려버린다고 해요. 우리가 어떠한 가게를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그런 색깔 90초 만에 우리는 인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어떻다, 싫다, 좋다, 나쁘다, 뭐 우울하다, 밝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 잠재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려버린다고 합니다. 이 시각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 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색을 경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단계를 프랭크 만케라는 학자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것을 설명해 놓았어요. 맨 먼저 꼭대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적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시대사조나 패션, 스타일, 그 다음 문화적 역량이나 매너리즘,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까요? 의식적 상징화나 어떤 연상, 맨 밑부분 바로 위 집단 무의식, 그 다음에 가장 우리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는 색 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 이 피라미드의 가장 밑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색 경험을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밑에서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생물학적 반응은 여러분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이 단계의 색 경험은 그야말로 우리가 원초적으로 사람이기 전에 어떤 동물이라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점에서 이 생물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색 자극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원초적인 본능에 가까운 건데요. 번식에 의해서 필수적인 신호로서 색을 인식하고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식물을 여러분 이렇게 키워보시면 어느 순간 잎사귀가 햇빛 쪽을 향해서 자꾸 움직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알게 모르게 그냥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DNA 안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바로 피라미드의 윗부분 집단 무의식에 대한 한번 경험을 볼까요? 이거는 색을 개인적으로 좀 체험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조상들의 색채 환경에 대해서 반응한 방식으로 색채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불을 만들어서 불을 지펴서 음식을 구워서 먹기 시작했을 때 불이라는 것은 붉은색이었어요. 분명히 그 붉은색에 대한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좋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만 약간 두렵죠. 불이 타거나 우리가 거기서 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고마움, 즐거움을 양가 감정을 주는 그런 집단 무의식이 우리 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위로 한번 또 올라가 볼까요? 의식의 상징화, 색채에 대해서 어떤 연상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연상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초록색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자연? 네. 또 파란색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다? 하늘?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연상이 되죠? 그 다음 2차적 연상이라는 건 뭘까요? 지금 좀 전에 여러분이 파랑 했을 때 바다, 푸른 하늘 이런 걸 떠올리셨다면 감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좋아요. 청춘, 시원함 이런 것들이 바로 2차적 연상이죠. 빨간색은 아까 불, 어떤 피 이런 것들이 1차적 연상이었다면 2차적 연상은 뭐죠? 그렇죠. 정열적이거나 또는 위험하다라던가. 한번 핑크색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몽글몽글하고 그렇죠. 뭐 사랑하는 마음, 핑크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2차적 연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의식의 상징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점점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문화적 역량과 매너리즘. 이 문화적 역량과 매너리즘은 각 국가별로 또 종교별로 또 신화나 의식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뜻은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그러한 빨간색과
일본인이 느끼는 빨간색, 중국인이 느끼는 빨간색, 뭔가 느낌이 다르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초록색 지금 자연이라고 조금 아까 대답하셨던 그 초록색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네, 이슬람에서는 그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그곳에 초록색으로 뒤덮인 곳을 천국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은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국기들 기억하세요? 네, 이슬람 문화권은 초록 색깔 바탕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국기에. 그런 것처럼 문화적 역량과 매너리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각기 나라별로 또 문화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점점 위로 올라가죠. 네. 시대사조와 패션 스타일. 이것은 정말 점점 공통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특정 색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행. 올해는 핑크색이 유행입니다. 올해는 그린색이 유행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시대를 그냥 뒤덮는 그 색일 뿐이에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냥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때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경험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를 차지하는 개인적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색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냥 감정이에요. 저는 뭐 빨간색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뭐 파란색일 수도 있고, 검정색일 수도 있죠. 그 각자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그 느낌, 호감도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만케의 그 피라미드, 세계 이 색경험의 피라미드는 여러분 그 건축학이나 디자인학, 색채학을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수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았죠. 그렇다면 우리 색채 치료는 또 심리적인 이해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색채 심리학자 비즐에 따르면은 이분은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또 실험을 했냐면 제가 잠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장 하부에 있는 색채 연관성이 있는 이 세포가 굉장히 빛과 어둠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양이 척수에 그 시신경 있는 쪽에다가 그 전극을 심어서 고양이가 어둠과 빛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밝혀낸 분이죠.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결국 한 얘기나 색채 심리 치료에서는 우리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의 감정들을 인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통합하고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색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찾는다? 셀프. 자기의 색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돕는다. 색이 그런 영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색이라는 건 여러분 약간 심리적인 이해죠. 그냥 나는 그린색이 잘 어울려. 나는 베이지색이 잘 어울리니까 난 베이지색이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심리적인 본래적인 나의 그런 내면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이 나오죠. 특정한 색 이면에 있는 본래적인 자기 색을 찾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결국 본성의 어떤 나와 대면을 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존적 자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색채 심리 치료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색채 심리 치료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주관적인 색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요. 저에게 예전에 왔던 30대 청년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색채 심리 치료를 잠시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파란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파란색은 거의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파란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친구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유치원에 엄마 아버지가 모두 맞벌이 부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 열쇠로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동네 친구들은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가면 엄마가 대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대문이 잠겨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애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던 거죠. 그게 그 친구는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엄마가 없는 줄 알면서도 문 밖에서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가슴 속에 안 좋았던 슬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소년이 살던 집이 이제 대문이 파란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간을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란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러한 주관적인 색 경험이 굉장히 우리의 내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 특성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색채 심리 치료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는 색채는 딱 하나로 존재하나요? 그렇진 않죠. 네, 아주 복합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나머지 6번째, 색의 속성은 스스로의 모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색과 조화돼서 대비로 또는 어울림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이 하나가 있을 때 옆에 흰색을 놓았을 때 또 검정색을 놓았을 때 그 빨간색은 같아 보일까요? 같지 않죠. 네,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한다라는 것이 이런 색채 치료의 어떤 심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색과 색채 치료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